페이트 준비 완료. 마이크 올 스탠바이. 방송 시작 20초 전입니다. 삼차선 하이트 하늘을 나는 매서운 눈이 나타났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자세히 들여다보는 특별한 눈.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하늘을 날며 활약하는 이것의 정체. 금주의 뉴스에서 공개합니다. 액션 영화보다 더 스펙타클한 현장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한 남자와 그를 붙잡으려는 부부. 여기엔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거북이 사건 수첩에서 파헤쳐봅니다. 오늘은 내가 바로 주인공. 물 한 개가 아스라이 내려앉은 대청호에서 한 거북이 기자가 로맨스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윽한 눈빛, 폭발하는 감정까지 흠잡을 데 없는 명연기. 금주의 뉴스에서 만나봅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 금주의 뉴스입니다. 오늘도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청룡영장이다. 아주 녹음이 아주 짙네요. 천장호네. 네, 천장호. 못 살아. 아이고 거북이 기자 아주 극한 직업이야. 극한 직업. 어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거북이 전영실입니다. 제가 땅 위에서 하는 건 뭐든 자신 있는데요. 물 위에서 하는 건 영 자신 없다고 지난번에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물 위에 저를 보냈어요. 아니 물이 싫다는데 그렇게 물로만 보내시네. 그러니까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네. 안녕하세요. 거북이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아무도 없는 출렁다리 앞에서 저희 거북이 뉴스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드론으로 출렁다리 점검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드론으로 출렁다리를 점검을 해요? 예. 아니 얘네들이 팔이 있어가지고 뭐 만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드론으로 어떻게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잠시 기다려 보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죠? 이제 갑니다. 오, 이제 늠름하게 올라가네요. 저희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다 촬영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드론을 날렸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보시다시피 180도 확대가 가능한 줌 카메라를 사용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케이블 연결 상태. 다 보이네요. 예, 선명하네요, 아주. 야, 눈앞에서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8배나 확대가 돼요. 네. 줌 카메라를 사용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케이블 연결 상태. 다 보이네요. 예, 앵커 고정 상태, 네. 고장 상태 등을 점검을 해서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직접 보강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 제가 또 누굽니까? 제가 거북이 아줌마거든요. 그 유명한 거북이 아줌마가 저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직접? 자, 전영실이 간다. 조종해서 간다고? 아, 놀랬네. 아직도 게임하던 실력을 10분 발휘를 했습니다. 괜히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물속으로 풍덩?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가까이에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엉뚱한 거 지금, 그렇죠. 어디가? 조심해, 조심. 가자!
금방 배우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 드론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혹시? 뭐 풍경 찍는 찍는 건가? 거? 그런 거 같은데. 저 드론으로요. 네. 저 꼭대기에 있는 시설물들을 점검을 한대요. 어떻게 드론으로 이런 데를 어떻게 점검한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네요. 와. 그러게요. 드론으로 찍는 거는 가능을 해도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하는 건 저도 궁금하네요. 네. 진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상단부에 지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상단부에 볼트라든지 너트에 조임이 정확한지 녹슬었는지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네,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지시사항을 보내시는군요. 네네. 충남 전체를 관리하는 다 관리할 수 있죠. 아까 현장에서 예. 드론을 찍고 다 봤는데 굳이 이렇게 통제센터가 필요한가요? 현장을 점검을 할 때 많은 기술자들이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서 영상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장을 안 가고도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부분만 이제 출동을 해서 수리를 하는 거죠. 드론 운전자만 한 사람 가면 되고 기술자들은 저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네요. 드론이 없을 때는 점검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예, 저희가 어쨌든 안전점검을 해서 현장을 나갔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저희 점검 상태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뭐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이 드론이 도입되면서부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접근을 해서 도민의 안전을 우선해서 지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사람 할 손이 수 닿지 없는 않는 부분. 곳을 다 갈 수 있는 드론이 되시는군요. 다 가는 우와, 드론까지 구멍을 뚫는 거예요? 세상에. 네, 진짜 드론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충남의 자랑, 최장길이를 자랑하는 출렁다리가 있죠. 예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산에는 어떤 기자님이 나와 계신지 한번 불러볼게요. 이원이에요. 예산에는 어떤 기자님이 나와 계신지 한번 불러볼게요. 예산 나오세요. 네, 예당호에 나와 있는 전영실 거북이 기자입니다. 난 이원 방송인 줄. 나 깜빡 속았어. 어머. 그런 식으로 속이나? 아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쉽게 믿으시면 안 돼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네, 이곳은 예당호 출렁다리인데요. 이곳에서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함께 가보시죠.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여기는 최근에 개장한 곳인데 볼 게 있나요? 안전에 방심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드론을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당호에 관광 오시는 관광객들 분들께서는 안심하고 관광 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출렁다리는 모두 이상무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도 하늘에서 점검 또 점검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출렁다리 구경 많이 오세요.
전망대를 보면은 정말 높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보면서도 야,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점검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다녀왔던 부여나 청양, 예산 출렁다리뿐만이 아니라 천안의 태조산, 네, 장진의 삼선수목원, 또 금산의 산림문화타운에 있는 출렁다리도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가기 어려운 곳은 높은 곳을 점검할 때는 드론이 진짜 좋겠네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태풍이나 폭우가 오잖아요. 대형 공사 현장에 있는 안전 시설물 같은 걸 안전 점검도 하고요. 또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나 또 갈 수 있어도 또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접근을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다 드론을 활용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와줄 드론의 아주 다양한 변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겨운 우리 동네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주의 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요즘 떠오르는 대세 여행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멋있다. 대청호. 대청은 언제 봐도 참 끝내줘요. 대청하면은 바로 나 이지진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즘 대세 대청호 언택트 여행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초록빛 바람 불어오는 날 아, 좋다. 지나 그녀를 닮은 날 꽃길을 따라 둘이 걷는다 가슴 두근두근 약속한 듯이 제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대청호에 오는데요. 요즘은 해설하러 오는 게 아니라 혼자 오는 거예요. 요즘 때가 때인 만큼 단체 여행보다가 혼자 또는 두셋이서 호젓하게 여행하는 게 좋잖아요. 오늘도 호젓하니 참 멋지네요. 쓸쓸해 보이는데? 조금 외롭기도. 살랑 불어오는 바람 엄청 넓다. 바다야 거의 진짜. 네. 꿈이 지나는 길을 따라서 가벼워진 발걸음 지쳤던 일상들 누구랑 인사하시는 거예요? 거의 지금. 진짜 뿌듯하다. 하루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아 나의 마음속에 네가 가득한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들려온 지금 가는 곳이 요즘 여행하고 딱 맞는 곳이거든요. 대청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깔끔하게 뭐 잘 조성돼 있네요. 명상 정화. 여기가 바로 따끈따끈한 바로 그곳 명상중원입니다. 바로 직전에 준공이 돼가지고 개방된 곳인데요. 어때요? 멋지지 않습니까? 늦여름 조용한 바다 서늘한 바람이 분다 철지는 플래카드 덤빈 가게 따라서 야, 이름이 왜 명상공원인지 알겠네요. 아 명상을 하시구나. 주무시는 건 아니죠? 명상공원에서는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을 촬영을 하셨어요. 주변에 둘러보시면은 영화 찍은 세트장의 흔적이 조금씩 남아있기도 합니다. 단방울 맺힌 코트 아이 같은 그 미소 바람에 춤을 추듯 흔들려 저기 사진 찍으면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찍는 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머, 영화 같아. 떠나간 그 사람 이름은 차오차오차오이었어
왜 뒤에 사람들 다 쳐다봐? 뭡니까 그 둘이 아유 좋아하는데 뭐예요? 갑자기 저 사모님 성함은 자욱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좀 영화 촬영하는 데 갔으니까 옛날 첫사랑 이름을 생각해서 한번 불러봤어요. 뭐. 첫사랑 성함이 자욱이에요? 아, 우리 저 초등학교 저 1학년 때 다니면서 선 이름이 배자욱이에요. 아 선생. 아, 그 누구한테 첫사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다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더만. 노는 게 아니고 내 명령기에 빠진 거죠. 자, 이런 말씀 마시고 대충 멋진 풍경 보러 또 가입시다. 조용하니 좋다. 내 맘에 맴도는 소리 예전부터 내 머리 채우던 모습 잠시 이것도 영화 찍는 거예요? 세상에. 보통 실력이 아닌데. 자욱님은 아니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래 저 가수세요? 성악가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취미로 오랫동안 부르고 있습니다. 취미로 오랫동안 보통 솜씨가 아니시던데. 오랫동안 불러서 예. 좀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잘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혼자 여행 나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상쾌해요. 멀리 안 나가도 이가 가까운데 좋은 데가 있으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한적하네요. 예. 저 혼자 잘 즐기고 있어요. 아이고. 시청호에 계실 때 리얼 가가지고 노래 소리에 끌려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인터뷰. 진짜 혼자 예. 오신 분이 놀러 오신 분. 예. 아하, 좋다. 눈이 정화되는 것 같아. 아, 물소리 좋다. 느티나무. 200년 된 아니, 느티나무. 바람소리인가 봐요. 그렇지 빠질 수 없지. 대충 풍경에 웬 막걸리 한 잔이 막걸리 원래 좋아하시잖아요. 잘 넘어간다. 맛 좋다. 와, 막걸리 한 잔에 풍경 한 잔. 풍경을 안주 삼아. 나 혼자도 세상 부럽질 않네. 오해 마세요. 딱 한 잔만 할게요. 예. 이제 오늘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있는 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진짜 언제 와도 좋다. 언제 와도. 한눈에 다 보이네. 네. 호반 연료길. 혹시 섬 같아. 네. 네. 내륙의 다도해라 그러죠. 아. 시청자 여러분, 대청 여행 오늘 어떠셨습니까? 호조탄 여행 모두가 건강해지는 여행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청에서 거북이 기자 이주진이었습니다. 감독님 먼저 가요. 나 좀 즐기고 갈게. 와, 이야 멋있다. 이야. 와. 잘 봤습니다. 비 오는 대청호의 풍경은 정말 운치가 있고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오게티라면 갑자기 뜬금없이 처가 그러고 아니 그래도 또 그 풍경 속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도 또 좀 볼만했어요. 그러니까요. 코미디 영화 같고. 예, 풍경이 도와줬죠 뭐. 근데 이제 저런 풍경 앞에 서면은 뭐 저희가 현장에 가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듣는데도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게 바로 대청호의 매력이죠. 네. 이렇게 어디를 걸어도 진기한 풍경을 만날 수 있고 푸른 숲도 있고 넓은 호수도 있고 자연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청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워낙 넓다 보니까
적당히 거리 두면서 적당하게 건강하게 여행할 수 있으니까 요즘 딱 이 여행에 딱이죠. 이제 예전에 그 여행지 선택할 때 기준을 보면은 볼거리하고 이제 먹거리 맞고 즐길거리. 더블로 이제 그 즐길거리 그런 걸 많이 찾았잖아요, 그죠? 네네. 비대면 비접촉이 이제 키워드다 보니까 좀 호젓하게 즐길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곳을. 네. 딱 원하시는 곳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 진짜요? 추천해 드릴까요? 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논산의 탑정호. 알죠. 탑정호. 네. 탑정호도 예. 드라이브 코스가 있어가지고 드라이브하기도 좋고요. 네. 또 그 호수변을 따라서 데크길을 다 완성을 해놨어요. 아무 때나 와도 보도 좋지만 특히 해질 때. 해질 때 그 석양이 진짜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네네. 한번 이렇게 오는데요. 아니, 한번 느낌 보고 와요. 와보세요. 네. 홍성도 있습니다. 홍성. 홍성은 또 홍성도 있습니다. 홍성에는 지역자랑을 하는 또 거예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죽도라는 섬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죽도가 대나무가 많고 또 야생화, 신기한 바위 같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곳이거든요. 자동차나 뭐 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아주 청정섬이라고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 홍성에서도 즐겨보세요. 죽도, 홍성의 죽도. 죽도밥도 아닌 거 아니죠? 죽도로 썸 타보세요. 죽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는 여행을 즐기는 방식도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이 행복을 위해서 네. 여행에서도 건강한 거리두기 또 에티켓 이런 거 실천했으면 합니다. 네, 뭐 이런 여행이 이제 사람들과는 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지만 나와는 내 안에 나와는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건강한 여행을 소개시켜주신 이주진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거북이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거북이 사건 수첩. 연출 불가, 날 것 그대로 영상, 그리고 그날의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 시원히 전해드립니다. 거북이 사건 수첩 첫 번째 현장입니다. 뭐요? 누가 쓰러졌나? 사람 잡잖아. 어떻게 된 거야? 오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사람들이 뒤엉켜 있어. 처음에 그냥 이렇게 연인도 지나가고 사람들. 예, 부부 같은 분들이 네네. 지나가다 갑자기 막 몰려서 뒤엉켜 시위가 있었어요. 그 싸움이 난 것 같은데. 소매치기죠, 소매치기. 누가 쓰러진 거 아니에요? 소매치기 저 훔쳐가는 걸 잡아가지고 사람들 달려가 잡은 거예요. 저는 뭐 취객이나 누가 가다가 시비를 걸었다. 시비를 집에서 싸움이 됐다. 그래서 이제 막 술 취해가지고 네, 그쵸. 니들 둘 안 어울려. 해야죠. 둘 저 불륜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야 이놈아 그래가지고 막 취해가지고 좀 말을 막 민망하다. 한 거지. 아니 뭐 아, 왜 정말. 그렇게 쳐다봐? 막 이렇게. 네, 정말 예상치 못할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네, 과연 전날 저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번 현장으로 출동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쫓아가서 소매치기 하는 거 아니야? 흰 옷 입은 분이 따라한 거죠? 아이고 몰카범이었네. 어이구. 흰 옷 입은 분이 몰카범을 제압을 한 잡았던 거예요. 거예요. 네, 잡았네. 세상에나. 와 몰카범이었구나. 용감한 시민분이시다. 하여튼 더 나쁜 짓 하기 전에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안 잡았으면 못 잡았으면 덜 많이 찍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 화면으로 봐서는 네. 그게 이제 뭐 그런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는 건지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걸 몰래 촬영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본능적인, 그 동물적인 촉? 그것도 이제 한몫을 하게 된 거죠. 촉 네, 무슨 촉 네. 무슨 촉. 네, 그 바로
경찰의 촉. 경찰이었네. 그 용감한 부부의 정체는 네. 휴일에 외출을 나온 현직 경찰관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이고. 어쩐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이 남다르더라고요. 맞아, 경찰이었구나. 네. 그렇게 뭐야 마지막에 막 시민들이 달려가 막 도와주고 그랬잖아. 그래 도망가려고 막 몸부림치더니만 그거 어떻게? 이야. 네, 맞습니다. 그 매의 눈 부부와 시민분들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범인의 휴대전화기에 무려 이틀 동안 23명의 여성을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접스럽네 아주. 아주 딱 걸린 거죠. 매의 눈, 경찰의 촉을 발동해서 범인을 검거한 주인공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곳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아내랑 저녁 식사하러 가던 길에 앞에 가던 남성분께서 여성분을 좀 바짝 쫓아가시더라고요. 좀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유심히 봤는데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그 몰카를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가 제지했던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면서 저를 밀치고 도망가려고 해서 제가 제지를 한 후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피해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내한테 피해자한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범죄 현장으로 좀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던 상황입니다. 몰카를 촬영하는 대부분이 피해자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피해 상황을 알면 경찰관이 CCTV라도 분석을 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에게 피해 사항을 알려야 됩니다. 이 몰카 표적이 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면 주변에 제 친구들 예외 그리고 가족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데 그 몰카범 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 시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 현재 범인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이 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놈의 불법 촬영 범죄는 잊혀질만 하면 계속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인절이 안 돼.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 촬영 발생 건수를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네. 무려 17,5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불법 촬영 범죄의 절반 이상이 전동차 안과 역, 화장실 등 지하철에서 발생했는데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동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를 악용하는 거죠. 네. 정말 저는 딸을 셋을 키우는 입장으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이 몰카범 아주 내 눈에 걸리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어. 진짜 무서워하겠는데요? 꽉 찼어 지금. 깜짝 놀라겠어. 진짜 제가 봐도 진짜 무서운데요.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면은 재빠르게 신고해 주시는 센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출동. 사람 아니에요? 이거네 이거. 이거 휠체어? 네, 전동 휠체어. 왜 거기 어떻게 큰일 날 뻔했어. 거꾸로 오고 계셔. 더군다나 역주행이네. 아이고. 어디 거기까지 오셨지? 그러게. 아이고 놀라. 아 역주행으로 그것도 그러니까요. 알고 계셔서 도로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순간적으로 그렇지. 내가 잘못 들어왔나? 맞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왜 역주행을 네, 그 사실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그 대전, 세종, 충남의 그 10대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요. 어르신이 역주행을 하신 건 맞지만 역주행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인지가. 그래서 이번 사건이 더 위험했던 거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경찰분들이 이제 출동 중이셨고, 맞아요. 예, 위험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는데요. 출동을 하는 사이에도 같은 신고가 10건 이상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변에 다 신고가. 네, 그렇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빨리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 신고 정신이 투철한 시민분들을 칭찬하면서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45번 국도가 있는데요. 45번 국도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평소에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인데요. 할아버지께서 전동차를 타시고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7차례에서 8차례 정도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상당히 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서둘러 출동을 했었습니다. 할아버지와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도로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한 뒤에 할아버지 그 안쪽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나와서요. 그 휴대폰을 통해서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받으시고 많이 놀라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일하시다가도 급하게 이제 현장으로 달려오셨는데요. 할아버지를 이제 확인하시고는 상당히 이제 안도하시고 저희 경찰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무사히 가족분들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이것도 궁금했었는데요. 자동차처럼 면허증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전동 휠체어 같은 전동 보장구는 현행법상 보행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면허증을 발급받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전동 휠체어의 경우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되는 거죠. 보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가 아니고 보행자. 네, 보행자로 맞아요.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보행자길로 다니시거든요. 이게 전동 휠체어가 이제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에는 차로 속하지 않아서 이렇게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동 휠체어 이용자 가운데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이해 가는 게 사실 이 앞에만 나가봐도 그렇고 우리 내 사무실 앞에도 그렇고 인도도 좁고 인도가 또 다 경사가 돼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동 휠체어 타고 인도로 다니는 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네. 맞아. 그게 힘들어요. 그렇게 결국은 저 차도로 내려와가지고 천천히 달려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났대요. 네, 그 맞습니다. 사실 그 이용자도 늘고 그만큼 사고율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쉽게도 그 안전교육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전동 휠체어를 아예 내어주실 때 허가를 할 때 아예 안전교육이 의무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그에 대한 안전 대책도 속히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거북이 사건 수첩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옆집 아줌마도 앞집 아저씨도 듣고 싶은 그 이야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알콩달콩 오순도순 사는 이야기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거북이 평상을 찾아온 오늘의 이야기 손님 바로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덕대 자동차과 이호근입니다. 네, 맞아요. 지난 겨울이었죠. 그때도 자동차 이야기 아주 신나게 해주시고 가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 함께 차차차. 다 함께 차차차. 예, 차 때문에 즐거운 사람입니다. 이호근입니다. 댄스 강사는 아니시고요? 한 분들이 실생활에서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전문가로 나왔습니다. 그때 다 들었거든요. 근데 네. 아직도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다시 어떻게 지금 바꾸는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철 또 폭염이고 또 장마에 빗길 사고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 뉴스 시청자분들 안전하게 여름 보내시고자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고요. MC분들이나 기자분들도 뵙고 싶어서 영치불광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겨울철 관리 요령과 여름철 완전히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름철에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여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과 장마가 있잖아요. 장마하면 빗길이고요. 빗길하면 빗길 미끄러짐, 교통사고 상당히 많고요. 빗길 사고에서 치사율이 맑은 날에 1.6배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사람이 많이 다친다는 얘기죠. 그다음 폭염하면 사람이 더위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각종 밸브나 고무 호수 같은 것들이 뜨거워지면 느슨해지고 헐거워지면서 어딘가 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자동차 관리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여름엔 차도 고생하는군요. 예. 얼마 전에 보면 대전에도 비가 엄청 왔잖아요. 침수된 차량도 많다는 그 뉴스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차량 침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예방법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침수가 발생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주차해 놔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고 주행 중에 침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주차 중에 침수하는
주차하는 경우는 아까 이제 비 많이 온 거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상도로 주변에 하상 주차장이 있는 경우 많죠. 네. 그렇죠. 유성도 있고요. 이런 데가 이제 범람하면서 수위가 높아지면서 침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하상도로 같은 데 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차량 전면을 출구 쪽으로 해놓는 요령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후진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빼는 그 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출구 쪽으로 해놓고 그것보다 오히려 많은 게 이제 주행 중이에요. 주행 중에 이제 국도 같은 데 가다 무릉도인가 보이는데 도전의식 생기고 저게 얼마큼 깊은지 싶죠. 가보고 싶죠. 궁금하고 될 것 같아. 빨리 지나가면 그 부분이 문제죠. 네. 왜냐하면은 빨리 지나가면 그만큼 물이 앞에서 이렇게 범람하면서 엔진 눈물이 넘쳐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가 이렇게 주행을 하면 파도처럼 좌우로 물이 조금 벗어나거든요. 근데 중간에 물 깊이 잰다고 잠깐 차 정차하면 물이 다시 몰려들어서 넘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가다가 무릉덩이를 만나면 속도를 일단 낮춥니다, 미리. 그리고 2단, 3단 정도의 속도로 기아 변속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은 기아 단수로 쭉 일정 속도로 지나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령입니다. 아, 속도를 높여서는 안 되는군요. 예, 점점 높이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빨리 지나가면 무리를 그냥 싹 스쳐서 그냥. 아, 그 수막 현상이요? 네, 그래서 지나면 딱 떠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떠서 가다가 원하는 위치에서 그죠? 예. 영화는 되던데요. 영화. 빠른 속도로 물이 깊을 때 가면 살짝 차가 뜹니다. 바퀴하고 노면 사이 물 이제 수막이 형성돼가지고 그럴 경우엔 조정이 안 되고요.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도 그대로 영화처럼 쫙 밀리거든요. 순간 멋있긴 합니다. 멋있긴 한데 차량이 망가지고 영화는 되던데요. 영화. 아니 그런 액션 영화의 중요 마지막 장면은 대개 차가 부서지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대개 차가 부서지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영화 끝을 안 봐가지고 예, 끝에 보셨어요? 전파야, 전파. 그렇죠. 예. 그래서 무릉덩이가 있어도 좀 피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해선 안 될 일이 대형 트럭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대형 트럭이 한번 쫙 지나가면 물이요 좌우로 홍해처럼 갈라지면서 물이 얕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따라가는데 지속적으로 가면 좋은데 가끔 대형 트럭들은 지장이 없으니까 중간에 정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막히거나. 그래서 딱 서 있으면 이제 그 물이 파도처럼 쫙 넘어와서 실내 문 높이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형 트럭을 따라가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물이 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이미 어느 정도 무릎까지 찼을 때는 시동 얼른 끄고요. 그대로 두고 견인을 부르시고요. 혹시 엔진 시동 꺼졌을 때 다시 한번 크랭킹 한다고 그러죠. 켜보거나 이러면 엔진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대형 사고니까 시동을 절대 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차가 완전히 강물에 영화처럼 빠졌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요. 물이 실내까지 차기 전에는 차문이 절대 안 열린다는 겁니다. 완전 가득 찰 때 열려요? 왜냐하면 수압 때문에 수압이라는 게 얼마큼 크냐면요. 보통 물 가로 세로 높이 1m씩 어항이죠. 1세제곱미터가 무게가 얼마 된다고 보세요.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1세제곱미터짜리. 1세제곱미터짜리. 예, 이게 1톤이에요. 어떻게 알았니? 제가 여름이니까 여름에. 진짜 1톤이에요. 1톤.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1기압인데 그게 1톤이에요. 1톤이래요. 그러니까 밖에서 물 속에 차 있을 때 안에는 공기고 밖에 물이잖아요. 그 물이 수압으로 밀 때는요. 천하장사도 문을 못 엽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잠길 때는 오히려 창문을 닫지 말고 창문을 요만큼 열어서 빗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강물이.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이만큼 잠길 때까지 참았다가 문을 열어야 돼요. 아니면 창문에서 이제 물이 막 몰려 들어올 때 그걸 이기겠다고 막 나가죠. 당황해서 빨리. 그러면 쏟아져 들어오는 물 때문에 지치고요. 기진맥진해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참고 기다렸다가 목까지 물이 찬 다음에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면 뭐 휴가나 그 장기간 또 집 비울 때 침수 예방 저 같은 따로 경우 있나요? 저희가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침수 예방이라는 건 지하 1층이나 지상에 세우는 거 외엔 방법이 없겠죠. 혹시 뭐 물펌프나 고장 나가지고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 침수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기간 비울 때는 배터리를 저는 빼놓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가 첫 번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혹여 침수가 됐을 때도 상시 전원이 흘러주면 어딘가는 부품이 고장 나거든요. 아예 배터리 전원을 분리해 놓으면 그대로 건져가지고 다 청소를 해내고 차를 세척하고 엔진 분해 조립하면은 성능이 뭐 그대로 보완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는 분리해 두는 게 제가 하는 유일한 요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 한두 가지네요. 이럴 때 어떨 때 보면 진짜 이주진 기자 참 편하시겠어요. 차결정 안 하고. 아 그리고 왜 그렇게 장마철에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일단 보통 빗길에서는 제동거리라는 게 한 20% 이상 길어지거든요. 제동거리도 한 1.5배에서 2배 넉넉히 여유를 두셔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사고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일단은 와이퍼로 아무리 닦고 해도 사이드 미러나 이런 데서 잘 안 보이고요. 거기다 보행자들도요. 우산을 쓰고 빨리 뛰어가려고 고개를 숙이고 좌우를 정확히 안 보고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요. 그래서 인명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수님은 자동차를 위해서는 이것만은 절대 안 한다 하는 게 있으면 하나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급출발, 뭐 그다음에 급제동, 급정거 이런 거는 절대 안 하는 거고요. 실내의 어떤 오염 물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운전 중에 음식 절대 안 먹습니다. 예, 운전 중에 음식 절대 안 먹습니다. 예,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차량 실내의 오염 물질이나 세균 부분이요 화장실 변기보다 더럽습니다. 기아 변속봉이나 핸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틈나면 닦아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차 안에서 장거리 여행 가면 간식 같은 거 먹잖아요. 요만한 쟁반을 2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과자나 이런 걸 먹을 때 쟁반에 대고 먹어요. 아니 저는 왜 여행 갈 때도 먹는 게 재미잖아요. 먹고 나면 애들은 쫙 시트에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으면 왜 이렇게 흘렸냐 이러면 유난 떤다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여행 가면 먹는 재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뭐 어디 강원도나 갈 일 있으면 아침에 분명히 아침 식사 해도 되는데 김밥도 싸고 뭐 이렇게 과자랑 샌드위치 준비를 해요. 차에서 먹는 재미. 여기서 질문은 왜 북대전도 나가기 전에 식사를 시작하냐고. 그렇게 하면 집에서 먹고 가지. 그렇죠. 제가 안성쯤 가서 먹으면 이해를 하는데 톨게이트 나가기 전에 막 거기서 먹기 시작하고 집에서 먹고. 아니 그러면 이제 자동차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기자들은 얼마나 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기본 지식들을 한번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시험 우리 자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긴장되네. 첫 번째 여름에 에어컨 다들 사용하시는데 에어컨 가스 매년 교환하는 게 필요하다 아니다.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정답은 X가 맞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가스가 어느 정도 차 있을 때는 그걸 회수하고 매년 교체해주면 에어컨 성능 유지나 성능이 좋아지는 부분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만 또 이게 잘못 말씀을 드리면 환경 오염이나 경제적인 비용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년 갈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간 기억이 없어. 나와 그래서.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에어컨 출발해서부터 정차할 때까지 계속 켜둬도 된다? O. 아니다. X입니다. 나는 상관. 들어주십시오. 예, 기름이 많이 나가요. 정답은 X입니다. 맞는 거예요? 정답은 X입니다. 맞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저는 X를 든 이유가 요즘에 집에서 에어컨 틀면 꺼지기 전에 왜 한 100초 동안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맞아.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켜두면 안 좋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세균 말씀드렸잖아요. 에어컨을 쉬지 않고 켜둘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신호대기가 길어질 때는 에어컨에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름철 휴가철에 신호대기가 길어지거나 고속도로에서 장기 정체할 때는 에어컨을 단수를 낮춘다거나 끄고 팬만 좀 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 한 5분 전에 저는 에어컨을 끄고 팬만 환풍만 돌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부 장치들이 찬 공기가 돌아오면은 그 안에 이슬이 맺히거든요. 그런 습기들이 있을 경우에 세균이 번식에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으로 오래 운전을 하다 보면 출발하면서 바로 켰을 때 어떤 행주 썩은 내 나는 경우 있죠. 벌레 냄새 나죠. 그게 뭐 항균 필터만 교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필터 교체하면 도움은 되는데 필터 놓여 있는 주변의 곰팡이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핸드 냄새가 너무 납니다. 맞아요. 이렇게 구석질 찾아보게. 이렇게 구석질 찾아보게. 이렇게 구석질 찾아보게. 진짜 핸드가 썩고 있더라고. 진짜 있긴 있었군요. 에어컨 같은 경우도 늘 한번 켜두면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잠시 끌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은 에어컨을 끈다는 거는 그 버튼 에어컨 버튼만 누르면 누르고 되는 팬은 거죠? 그대로 돌리는 거죠. 환풍기만 돌리라 이 말씀입니다. 장마철에 가끔 이거 보시는데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하얀 기체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같은 거요? 김 같은 거 김이 막 나올 때 있어요. 이거 있더라고요. 수리해야 되냐? O 그대로 타도 되나? 네, S. 지금 흰 기체는 안 좋은 거겠지. 왜 나와? 나오면 안 되지. 구름 만들어진 거랑 안개. 그러니까 안에 끔찍해요. 습기가 있고 습도가 있고 눅눅한 공기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응결되면서 구름이 생성된 거죠. 안개 끼듯이. 그렇게 고장난 게 아니고. 고장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습도하고 기온의 차이 때문에 예. 발생한 거예요. 정답 고장 아닙니다. 그럼 고장 X가 정답이네요. 아, 자, 그러면 이제 1등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네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자, 1등을 호명해 주십시오. 최양락 MC님하고 한여름 거북이 기자님 두 분이 아쉽다, 아쉬워.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럽다. 2등은 없나요, 2등? 2등이 공동 두 분이라 네. 제가 이따 차에 가서 반씩 넣어드리겠습니다. 반씩 넣어주세요. 한 통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예. 2등 두 분. 네네네. 덕분에 근데 차 에어컨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았어요. 중간에 한번 끄고 팬만 돌려준다만 신경 써 주셔도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착 바로 직전에. 네. 아니 근데 교수님 저희가 그래도 이 프로그램 이름이 거북이 뉴스잖아요. 네, 맞아요. 특종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단 말이죠. 맞아요. 교수님께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셨지만 여기에서 알려주실 최초의 이야기 맞아요.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이런 그래요? 것도 탐나네요. 네. 안전 운전에 대한 얘기인데 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사고 나서 차량을 수리한 기억이 20년 내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앞차를 들이받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다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쵸? 그게 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 네.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보면 차종 앞뒤 차종을 제가 사이드 룸미러로 보고요. 그다음 실은 탑승 인원도 봅니다. 저하고 동급의 차를 타고 뒤에서 오는데 저는 혼자 타고 뒤에 4명이 시끌벅적한 한 사람이 골프 모자 쓰고 있다 그러면 채도 여러 개 실려 있거든요. 짐이 많지요. 둘이 동시에 급제동하면 저 차는 저보다 15m, 20m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바짝 따라오면 저는 제 앞차고의 거리를 평소보다 더 띱니다. 이 뒷차의 거리까지 제가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뒤에서.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살짝 띄어서 좀 미끄러지고 다시 밟아주죠. 뒷차가 급제동할 시간 여유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어운전 중에 그런 요령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거리라는 것은 앞뒤 차의 종류, 탑승 인원, 차의 연식이나 이런 거에 브레이크 성능에 따라서 저는 안전거리를 좀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야, 요거 특종이다. 요거 특종이네요. 네.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대중교통이 최고다. 그렇게 되면 신경 쓰죠. 노인네는 또 지하철은 돈도 안 내요. 그러네요. 이유가 있으셨구나. 안전한 여름 위해서 귀한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안전한 여름 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도 사람도 이 네. 건강해지려면 꾸준한 관리가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거북이 가족들도 자만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고 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저희가 건강해야 또 우리 이웃들의 소식 건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건강 모두 조심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